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수원을 처음부터 우리가 삼각함수는 기본 내용을 정리를 한번 싹 해놨으니까 그거 잘 보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그 프린트는요 잘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쌤이 이전에 얘기한 대로 오늘 우리가 진행할 내용은 이제 수학원 처음부터 다시 이제 개념을 정리하고 쌤이 그때 얘기했죠. 이 수능 기본 완성이나 교재는 개념 외용, 기본 개념, 기본 유형이 한 60%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0%에서 40%는 이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된 교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뭐 특이한 유형들을 제외하고 알겠죠? 그 간단한 기본 개념과 아주 쉬운 유형들, 꼭 필요한 기본 문제들만 연습을 딱 하고 바로 이제 수능에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들로 다 넘어가는 알겠죠? 그런 교재로 쌤이 제작해서 수업을 하는 교재인데요. 자, 오늘 그 지수로부터 다시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세요. 기억이 잘 나는지. 잠깐만요. 자, 심심하니까 1번 문제 풀어봐. 1번 문제 풀어봐봐. 기억나요? 풀어. 이번 형 나왔어? 아 진짜 1번 중이에요? 알았어. 내가 너 선고됐거든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여기 맞아? 네. 성원 몇 번이야? 모르겠어. 수연아 왜 눈치를 봐 수연아. 몇 번이야? 3번인 것 같아요. 도현이는? 2번. 2번? 네, 알겠습니다. 보시죠. 얘가 답 몇 번이었니? 3번입니까? 3번이 답이 옵니다. 자 일단 그 필기장 있습니까? 필기장 있으시면 꺼내시고요. 필기장이 없는 친구들은 쌤이 또 쉬는 시간에 가져다 드리는 학교 알겠죠? 일단 쌤 정리해 줄 거니까 매 수업마다 필기장 하나씩 가져가는 우리 도현이는 챙기고 다니라죠.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 1단원 이제 지수록인데 지수록을 배울 때 지수록의 메인은 연산입니다. 알겠죠? 연산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해서 살아나면 금방 되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지수록의 함수로 들어가 버리면요 어차피 많은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알아서 케어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수 파트에 지수록 1단원 지수록은 그 다음에 2단원 지수록의 함수 쌤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그 다음 3단원이 성능함수 그 다음이 수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었다 보시면 되고 사실 1, 2번이 같은 계열이죠. 그죠? 지수록과 지수록함수 같은 계열인데 그때 지수록 파트는 메인은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록 연산을 잘하면 뭐 특이할 거 없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을 못하면 빨리 많이 문제를 풀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개념적 이해가 별로 필요 없는 알겠죠? 기본 법칙을 잘 숙지하고 그거를 잘 적용해서 연산만 하면 되는 그런 파트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개념적인 이야기가 한 개 있어요. 요놈. 우리가 지금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이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원래는 잘 안 건드리다가 쌤 기억을 한 3, 4년 전부터 다시 이제 이쪽 파트를 건드리고 있는 추세.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된 내용을 출제될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능 다 이제 좀 유행이나 트렌드가 있을 거니까 알겠죠? 그런 상태인 건데 이제 다시 중요해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원래는 잘 안 건드렸는데 알겠죠? 그러면 요 개념 지수 파트에 들어있는 개념도 한 개입니다. A의 n 제곱근과 n 제곱근 A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느냐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A의 n 제곱근은 이게 지금 얘가 숫자가 몇 개일까요? A의 n 제곱근 몇 개 있어? n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n개의 수를 얘기해요. n개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요? 이 n 제곱근 A라는 건 뭘까요? 몇 개의 수를 얘기하는 걸까? 이거는? 네? 얘는 한 개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중학교 과정으로 내려가 보면 4의 제곱근 뭐예요? 여기서 쌤 얘는 n이 없는데요 라고 느낄 수 있어야겠죠. 여기는 두 제곱근이란 말입니다. 이 생략을 하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제곱근은요 이게 세 제곱근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여기 숫자가 없으면 그냥 이제 이거는 그냥 2제곱근 그죠? 그걸 생략을 하죠. 그래서 모두 루트라 부르긴 하는데 4의 제곱근은 뭐야? 뭐라 이야기해야 돼? 4의 제곱근 뭐예요? 네? 뿔마 2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습니까? 내 말 잘 들리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제곱근사는 뭔데? 얘는 뭐예요? 루트 4 그렇죠. 2입니다. 2. 이랬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4의 제곱근은요 질문이에요. 야 제곱해서 4가 되는 그 근 뿌리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어? 이런 질문인 거죠. 얘는 질문입니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누구를 제곱하면 4가 되는지 파악해봐. 이런 질문인 거죠. 4의 제곱근을 구해라는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근을 몇 개 써야 돼? 2개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가 돼야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숫자를 읽은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연아 너 이거 뭐라고 읽니? 아니 산수하라는 게 아니라 읽으라니까. 아니 대화가 안 돼. 읽으라니까 그냥. 네. 루트 4래. 루트는 영어잖아. 한글로 읽어봐. 그렇죠. 제곱근 4. 이 제곱근 4라는 건 질문이 아니에요. 숫자를 읽은 거죠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제곱근 4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2죠 산수하면. 이해했습니까? 이거 숫자를 읽은 거야. 여기서 우리가 수원에서 우리가 이 지수로 배울 때 이 거듭 제곱근을 확장시켜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얘가 말하는 n 제곱근 a는요. n 제곱근 a 이 숫자를 읽은 거죠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a의 n 제곱을 구해라. 원기야. 나한테 a의 n 제곱은 원기야 몇 개야? 앉으면서 얘기해. 몇 개야? 앉으면서 얘기하는 이게. 야, 그렇게 여기 멀티가 안 돼서 어떡해. 앉으면서 얘기해. 몇 개야? n개야 자식아. 이것도 모르면서 지가 하고 있어. 알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A의 n 제곱이라는 게 이런 의미야.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4의 4제곱근 몇 개라고? 몇 개야? 4개야. 알겠죠? 좀 구할 수 있는 걸 해볼까? 16의 4제곱근 몇 개야? 4개입니다. 알겠죠?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구해볼게요. 누구를 4제곱을 하면 16이 되니 x를 구해봐 이 말인 거죠. 몇 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풀어야지 그러면. 풀어볼게요.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거야. 넘기면요.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인수분해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 인수분해 넣을게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4는 0이다.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실근 2개 나오고요. 또는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구해보면요. x는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얼마 2i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i도 있고 마이너스 2i도 있는 거죠. 이거 싹 다 4제곱하면 16되는 놈들이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의 4제곱은 당연히 4개 있겠죠. 알겠죠? 그걸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얘를 구해봤지만 실수인 게 2개 나오고 허수인 게 2개 나왔죠. 그렇죠? 어쨌든 4개는 맞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n개의 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여기죠. 요 놈의 개념적인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얘는 뭐 우리 따로 공부할 게 없고요. 알겠죠? 읽는 방법만 배우면 되고 알겠습니까? 여기를 치고 들어가서 A의 n제곱근 중 뭘 요구합니까? 실수인 것의 개수에 관심을 갖죠. 실수인 것만 구해봐라는 거죠. 뭐 여기서 얘기하면요 2개 나와 2개. 이랬습니까?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실수인 걸 구하려면 얘가 개념적 질문이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누구를 n제곱하면 a가 되는지 구해봐.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수토에서 많이 해왔지만 그렇죠? 뭐 저번 삼각 방정식을 했었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니까 그렇죠? 두 개를 찢을게요. y는 x의 n제곱을 그리고 y는 a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개념이 이해가 정확히 돼 있어야 돼. 요즘에 여기를 건드리는 시대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가 그림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게 봐봐 y는 x의 n제곱 우리가 수투에서 좀 그려봐서 아는데 n은 당연히 2 이상입니다. 1제곱은 없으니까 알겠죠? n이 만약에 2라면 이거 그릴 줄 알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n이 만약에 3이라면요 이것도 우리 그려봤죠? 그래프가 3중분 같은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죠? n이 만약에 4라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쌤 y는 x 제곱이랑 y는 x 4제곱이랑 그래프가 똑같습니까? 똑같진 않겠죠. 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긴 할 건데 모양은 이렇다는 거지. 0,0을 지날 거고 이 우함수 y축 대칭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n이 5라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5중분을 가질 것이고 5중분의 말을 안 쓰지 말겠죠? 더 가파르게 올라가긴 하겠지. 모양은 이렇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홀수냐? 짝수냐가 기준이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n이 만약에 짝수라면 우리가 이걸 따질 때는요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부터 파악해야 돼. 이해됐어? n이 짝수라면 y는 x의 n승이랑 이 그래프가 그림이 잠깐만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n이 만약에 홀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3차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여기다가 뭘 그을 거야? y는 a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를 따지고 싶은 거니까 y는 a를 그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y는 a가 여기 있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a가 양수라면 그죠? y는 a가 이럴 거 아니야? 교점 몇 개? 2개. 일단 2개. 그죠? 만약에 a가 0이라면요? 교점 몇 개야? 1개. a가 음수라면요? 교점 있어 없어? 없어.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짝수일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n이 홀수인 상황이라면요 y는 a가 어디 있든 간에 교점 몇 개야? 무조건 1개. 알겠습니까? 가는 여기다 치면 a가 음수든가 말든가 이렇게 있으면 a 값에 관계없이 그죠?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다? 1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있는 게 여기 개념이야. 그 나머지는 산수야 그냥. 알겠죠? 연산만 잘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요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나한테 지금 뭘 묻는다고?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요구할 거니까 이걸 요구할 때 우리는 뭐부터 체크해야 되는 거야? 체크 포인트. 얘부터 봐야 돼. 이거 홀짝인지 봐야 돼. 홀짝인지. 홀수야? 1개야. 짝수야? 그러면 2단계 넘어가야 되겠죠. 뭘 봐야 돼? 얘의 뭘 봐야 되겠어? 부호를 봐야죠. 요게 딱 이 문제 체크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홀수 제곱근이야? 실수인 건 1개입니다. 알겠죠? 짝수 제곱근이야? 이제 A의 부호 체크해야지. 걔가 양수야 2개 나올 거야. 여기야 0 1개밖에 없을 겁니다. 음수야 실수인 건 존재하지 않겠죠. 뭐 그렇게 판단하는 건데
그때 만약에 봐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4의 세제곱근 원기가 몇 개니? 3개죠. 좋아요. 중 실수인 건 몇 개죠? 천천히 보고 해. 천천히 보고 다시 해봐. 한 개죠, 그렇죠? 얘가 홀수기 때문에 한 개입니다, 한 개. 이랬습니까? 야, 그걸 구해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냥 제곱근을 씌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 한 개를 구해라라고 했어. 세 제곱근 4가 됩니다, 알겠죠? 얘가 세 제곱하면 4 되는 거잖아. 그걸 우리 기호를 쓰면 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그러면 16에 8에 4제곱근 도현아 몇 개야? 4개죠. 중 실수인 거 몇 개야? 2개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짝수이고 양수니까 알겠죠? 2개입니다. 그걸 구해라 그랬어. 여러분 이 2개가 나오는 경우 항상 양의 제곱근 1개, 음의 제곱근 1개 2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쓰면 이렇게 하면 돼. 씌우면 돼 그냥. 양의 4제곱근 8과 또는 음의 4제곱근 8이 나옵니다. 이거 둘 다 4제곱하면 8 되는 수야. 알겠습니까? 물론 무리수죠. 우리가 뭐 정확한 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알겠죠? 한 번 더. 마이너스 4에 세제곱근 3개죠. 중 실수인 거 몇 개야? 1개죠. 왜 홀수니까. 그쵸? 그걸 구해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돼? 세제곱근 마이너스 4. 홀수는 그냥. 알겠습니까? 여기서 어색함이 좀 느껴지긴 해요. 뭐가 어색하냐면 봐봐. 우리가 원래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허수. 이거 루트 이하이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짝수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고 있어.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허수도 아니에요. 허수는 루트 안에 함수가 있는 거지. 얘를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가 2개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루트 안에 우리 i가 들어있는 건 아예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수는 없어. 이런 수는 허수고 나발이고 이런 수는 쓰는 게 없어. 알겠죠? 쓴 적이 없단 말이야. 배운 적이 없는 수입니다. 이런 수는 아예 쓰면 안 되는 거고. 야 얘는 뭐야 그러면? 얘 봐봐. 쌤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실수야 실수가 아니야. 수영은 어떻게 생각해? 얘는 어떻게 생각해? 실수 맞아요? 제곱근 안에 음수가 있는데? 네, 실수 맞습니다. 알겠죠? 이게 홀수 제곱근 하면요 음수 들어도 돼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봐봐.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무슨 의미인데? 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는 수란 뜻이야. 그렇죠? 그런 수 있잖아. 마이너스 2 원래 음수는 홀수 제곱하면 음수란 말이야. 알겠죠? 얘 실수입니다. 이거 실수입니다. 알겠죠? 가끔 그러면 얘를 연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엉켜서 산수 못하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빼세요. 이거 음수입니다. 음수. 알겠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냥 제곱으로 씌우면 되느냐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연산해야 되면 마이너스 빼라 그냥. 부호를 분리시키면 돼. 그럼 연산도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기본 세제곱근 4 같은 경우는 연산할 수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산하면 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실수임을 이해하시고. 이해되겠어요? 물론 짝수 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그건 실수가 아니죠. 알겠죠? 뭐 루트 안에 들어가면 허수일 것이고 4제곱이나 6제곱 안에 들어가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는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 개념을 단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런 n제곱근 a에 들어있는 하나의 연산법. 필기장 있는 친구들 거기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n제곱 안에 a에 n제곱이 있는 걸 연산할 거야. 이거 어떻게 풀죠? 원기 어떻게 푸는 거? 우리 원기가 아직 잠이 많이 오나 본데 이거 어떻게 푸니? 편하게 얘기해. 네. 뭐라고요? 말을 하세요. 네. 모르겠어. 모르겠어.
필기장이 지금 잘 보고 있고. 도현아 혹시 어떻게 푸니 이거? 이런 개념이 장난해야 돼. 예원아 어떻게 푸니? 그렇죠. 뭘로 나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풀이법이 다릅니다. 이게 n 제곱근 따질 때는요, 이 홀짝부터 체크해야 돼. n 제곱근이야? 그럼 절대값이에요. 뭐 여기 예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안에 x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하면 이렇게 풀어야지.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x가 얼마든 간에 제곱을 하고 짝수 거듭 제곱을 하면 양수가 될 거니까 무조건 절대값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n이 홀수야 그냥 a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 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있어. 이건 마이너스 2지. 절대값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산은 이렇게 처리하는 이 연산법을 좀 케어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수 파트는 뭐 이 정도면 이 개념적인 이야기는 얼추 해결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보통 이제 이게 모의고사 형으로 가버리면 여러분이 푼 1번은요. 이건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질문되지 않을 테지만 뭐 개념 점검용 문제가 되겠죠. 1번을 뭐 잘 풀었으나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봐봐. 64의 세제곱근 몇 개야? 3개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3개 적어놔야죠. 확인할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니은 8의 4제곱근 몇 개야? 4개죠. 틀렸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디귿 4는 질문의 모양이 다르네요. 4는 64의 세제곱근이 3개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죠? 그럼 4를 세제곱을 해보면 64가 나오니까 디귿은 참이겠네요. 그죠? 오케이. 이 말의 순서를 바꿔서 참이 되는 구조로 질문한 거죠. 리을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4개일 텐데 중 실수인 건 몇 개일까요? 몇 개죠, 서은아? 빵개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 적혀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수가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 수는 쌤 이거 허수입니까? 아니 이건 허수도 아닙니다. 뭐 이딴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어떤 이런 표현하면 안 돼. 미음 25의 제곱근은 2개일 텐데요. 물마오가 맞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음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2개인데 얘가 1개밖에 안 써놨네. 확인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시오 요건 연산이네. 세제곱 안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넣어놨네? 이건 마이너스 3이죠. 얘기했지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서 그 참고짓을 판단하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연산이고요. 여기서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오냐? 7번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봐봐. 7번 풀어봐. 도현아, 뭐 쓸 것 좀 있니? 아무것도 없니? 펜 같은 거 있어? 네. 우리 가방을 저렇게 두툼하게 들고 나서 필통도 없이 출근을 하셨네요. 네. 저는 빌려 들어왔죠. 그래요. 7번 한번 풀어봐. 7번. 보통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너네가 이 A의 n 제곱근에 대한 이제 그 정확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있냐? 이걸 묻는 거죠. 알겠죠? 그걸 정확히 겨냥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체크해 보세요. 같은 문제가 또 있네요. 뭐지?
체크해볼까요? 다음 몇 번입니까? 수현이 몇 번이야? 어? 3번이야? 옹이 몇 번이야? 3번 맞아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f2,3은 2다. 지금 문제 보시면 이미 체크 포인트 어떻게 되겠어요? fn,a를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요 n은 뭐가 중요하다? 홀짝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a는요? 부호가 중요하게 이미 뭐 체크는 되겠죠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부터 해볼게요. 기억. f2,3입니다. 혹시라도 바로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요 한글로 쓰세요 그냥.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보통 수학 문제 많이 안 풀어본 아이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f2,3을 봐 n에 2 넣고 a에 3 넣는 거니까 혹시라도 바로 와닿지 않으면 3에 2제곱근 이렇게 한글로 써 그냥. 중 실수인 것을 계속 이 말이잖아. 좀 쓰다 보면 금방 이해돼. 알겠죠? 결국 어쨌든 봐봐. 얘가 짝수니까는 저 왼쪽 그래프를 떠올리시고요. 얘가 양수니까는 얘는 2겠네. 2.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f2,3이 2입니다. 기억은 참이고요. 이해됩니다. fn,a가 1이면 얘가 1이라는 거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n이 뭐다라는 거? n이 홀수면 해결. 그죠? 또는 n이 만약에 짝수라면 a가 얼마나 얘기야? 0이라는 얘기겠죠. 한 개 나오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랬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뭐라 했어? a는 0이다. 틀렸네요.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n이 홀수라면 a가 굳이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니는 틀렸고요. 지금 fn,a가 이렇게 다 상황 파악이 바로 돼버려야 됩니다. fn,a가 2이고 스톱. 얘를 보자마자 캐치가 되겠죠?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 개수가 2개라는 건 얘가 뭐라는 거야 원기야? 짝수라는 거고요. a는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 fn,b가 0이네요. 얘는 이미 짝수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죠? 빵개라는 거 b가 뭐다? 음수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fn,ab가 0이냐 그랬습니다. n은 짝수고 2를 곱하면 음수겠죠. 그죠? 0이 맞겠네요. 그래서 참이다. 잘했으면 3번이 답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a,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한 정확한 그 기준치를 까먹지 마라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잘 체크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용하시고 여기에서 뒤에 수능용으로 하면 좀 더 어렵게 많이 판을 짜긴 할 겁니다. 그것도 이제 좀 더 파악을 해보겠죠. 자, 그리고 이 지수 파트의 개념적인 얘기의 체크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또 까먹어서 많이들 적용 못하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자주 만나지 않는 환경일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 알겠죠? 외우지 않더라도 체크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을 잘 기억을 해라. 옹기 알겠니? 옹기야 방학하지 않았어? 낮에 뭘 하길래 이렇게 피곤해서 죽을라 그러지? 네. 자 보시죠. 자 그리고 지수 법칙으로 넘어가면 봐봐요. 여기 뭐 이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책 적어놨는데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뭐 둘의 곱은 지수끼리 합이다. 그죠? 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다. 뭐 이런 거 아실 거고 그죠? A의 빵승이 얼마였죠? 1. 그죠? 뭐 이 정도 그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요? A의 승분의 1 역수를 취한 거죠. 알겠습니까? 뭐 요거 관련해서 그나마 체크할 내용은 봐봐. 우리가 원래 밑은 지수 함수부터 이야기긴 한데 밑은 양수만 씁니다. 알겠죠? A가 양수라면 A의 x승.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부호를 알 수 없어. x는 실수입니다. 어때요? 예. 성은이 양수야 음수야 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양수죠, 그렇죠?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밑이 양수라면 얘는 양수죠, 알겠죠? 오케이? x에 음수를 넣어도 마이너스 3 할까요? 이게 a 3승을 역수한 개념이지 부호가 바뀌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거는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마치 중학교도 배운 거야. 이렇게 이런 현상 a, b, n제곱 각각 n제곱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이런 거 그죠? a의 m제곱을 n번 곱하면 a의 mn 둘의 곱셈이죠. 알겠습니까?
얘도 많이 쓰입니다. 얘가 정말 더 많이 쓰이는데 얘를 들면 봐봐요. A의 X승이 3입니다. A의 2X승이 얼마죠? 저건 얼마니? 9. 그죠? 간혹 6이라 착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알겠습니까? 우리가 지수에다가 2를 곱해주고 싶으면 양변을 뭐 하는 거야? 제곱을 해야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반대로 AX이 5야. A의 2X. 알겠죠? 근데 A의 X승을 구하래. 이 얼마야? 이게 얼마야? 확실해? 뿔만 루트. 뭐 그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직 A의 범위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A는 양수만 쓰니까 맞습니다. 루트 되겠죠. A 양수라는 가정하에. 알겠죠? 루트. 오케이? 뿔만 생각하는 건 나쁜 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요런 게 이게 양변에 얘는 2분의 1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수법칙 배우면 분수 쓰니까. 그쵸? 5의 2분의 1을 오니까. 요런 연산이 이제 이런 거에 기준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건 잘 써봐야 돼요. 여기 파트는 좀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알겠죠? 요 내용은 쉬운 얘기지만 이걸 적용하는 문제 파트로 가버리면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자주 나오죠. 요거는 이제 기본 문제지만 요거. 그죠?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배움으로써 이런 거듭제곱근을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뭐 세제곱근 A의 제곱이 있고요. 요거 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의 제곱이 있었네. 근데 제곱근 때문에 분모의 3이 생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겠죠? 요것도 아마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 제곱근 안에 세 제곱근 A의 7승이 있다면 얘 A의 몇 제곱이야? 이 두 개가 씌워져 버리면 이게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얘는 A 몇 승이야? 얘 가물가물해? 알겠습니다. 얘는 봐봐요. 요게 A의 3분의 7 제곱이죠. 이해했습니까? 요건 이해했어요, 얘가? 여기에 4 제곱근이라는 건요 4분의 1 제곱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연산법에 의해서 얘 둘이 곱이 되는 거죠. 결국 얘는 3 곱하기 4분의 7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탁 넘어오려면 이렇게 보면 돼. 얘는 A에 7제곱이 있었는데 제곱근 2개 때문에 분모에 3이랑 4가 곱으로 들어간 거. 곱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산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만 살려놓으면 지수법칙에 대한 이 연산 얘기는 끝. 그냥 여기가 뭐 가벼운 얘기들이라서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익숙하게 만드셔야죠. 알겠습니까? 개념적인 얘기는 요거 한 개. 알겠죠? 그 다음은요, 연산 이야기고요. 연산에 관련된 뭐 문제를 좀 쌤이 보여줄 뿐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한 문제로 쌤이 여기 있는 모든 연산을 한 방에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은 13번을 가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보시면요. 쌤이 연습장에 풀이 난다는 입장으로 한 번 써볼게. 봐봐. 자, 지금 곱셈이 쫙 나와 있어요. 그죠? 어떤 덩어리 나누기 어떤 덩어리 곱하기 어떤 덩어리가 있는데 우리가 뭐 고등학교 올라와서 나눗셈을 쓰지 않으니까 알겠죠? 요 자식만 어떻게 파악하면 돼? 곱하기 역수로 인식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주어진 식을 내가 바로 풀어볼게요. 잘 봐봐. 자, 얘는 잘 보세요. 분수가 있네. 첫 번째 덩어리야. 분모에 뭐가 있어요? 순서로 할까? 5제곱근 안에 루트 A가 있잖아. 그치? 요거 A의 몇 제곱이야? 5제곱근 안에 루트 A가 있으니까. 그죠? A 몇 제곱이야? 10분의 1제곱. 적어시고. 연습장 첫 줄에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보면서. 문제 베껴 쓰지 말고 알겠죠? 그 다음 분모에 또 숫자가 있네. 32가 2의 몇 제곱이지? 5제곱. 그쵸? 그러면 봐. 2의 5승이 있었는데 5제곱근 안에 들어있잖아. 분모 요거 생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죠? 또 분모에 A에 몇 제곱이 있어? 3제곱근과 5제곱근 안에 들어있으니까 15분의 1제곱 되겠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체크됩니까? 그리고 곱하기. 자, 쌤처럼 이렇게 정리해야 이런 문제 쉽게 풀려요. 자, 그 다음입니다. 얘는 곱하기 역수 아니야. 그죠?
그러면 거기에 보이는 분자에 있는 세 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루트에 있는 a의 6분의 1승인데요. 이게 분모로 가야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8. 8은 2의 3승이죠. 세제곱근 밑에 있으니까 3분의 3승이죠. 그건 분자라고 해야지. 차근차근 정리해 실수 안 하도록. 그 다음에 세 제곱근이랑 5제곱근이 있네요. A의 15분의 1승이죠. 그죠? 가운데 정리 끝. 이제 마지막 항으로 갑시다. 마지막 항. 분자에 A의 6분의 1제곱이 있네요. 분모에 2의 제곱인데 루트에 씌워져 있네요. A의 10분의 1제곱입니다. 요거 A 되겠습니까? 그쵸? 예, 주어진 거듭제곱을 지수 법칙으로 정리만 해놓은 거야. 아직 풀이하지 않았죠? 각각을 깔끔하게 정리만 한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산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똑같네. 분자, 분모, 약분. 그죠? 똑같네. 약분. 똑같네. 약분. 요 2의 1승, 2의 1승 약분. 이잖아. 다음 2분의 1이에요. 한 줄이면 풉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천천히 정리하자. 알겠죠? 오케이?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나요. 봐봐. 내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얘는 답 나왔고 A의 6분의 1승 나누기 A의 12분의 1승이 나온 거야. 여러분 이거 얼마예요? 얼마냐고 이거. 얼마? 답 뭐야 이거? 뭔게 답 뭐야? A의 제곱. 너 지금 나한테 A의 제곱이라고 했니? 어? 알았어. 너의 의견 받아놓을게. 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부터 포커페이스 너무. A의 6분의 1승.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의견 받아놓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나요? 오기야, 잘 보라고. 저걸 지금 말도 안 되는 A의 제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놈 잘 보라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영으로 다른 의견 없어? 우리 성훈이 잘하는 거 같아? 아니 원비가 잘하고 있는 거 같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못 보니까. 예원아 뭐니? A에 뭐 여기 뒤에 답이 있어요? 아니면 뭐 새로운 의견 제시할 겁니까? 뭐 얘기해봐. 모르겠어 잘. 아니 이거를 모르겠다고요? 우리 성원이는 그렇죠. 풀 줄 아는데 산수 실수하셨죠. 알겠습니다. 얘가 답이죠. 뭔지 알겠니? 뭔지 알겠냐고. 눈 기슴치하게 뜨지 마. 알았어? 느끼하니까 눈 빡쳐. 그냥 알겠으니까. 네. 뭐냐고. 왜 이건지 알겠어? 왜? 설명해봐. A의 6분의 1 빼기 10분의 그렇죠. 알겠죠. 여러분들 분수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 거야 이게. 알겠죠? 이거 여기 약분하고 있는 애도 있다니까. 미친놈들이지 그냥.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안 돼. 왜? 지수식이잖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여러분 저게 여러분 봐봐. 우리가 고등학교부터는요. 뭐 A 나누기 B 예를 들어 A 나누기 B 한글로 썼어. 써봐야 됩니다. 뭐라 써야 돼?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내가 봐도 초딩입니다. 중학생들도 제대로 공부하는 저렇게 안 써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써? A 나누기 B 이렇게 쓰죠. 알겠습니까? 원래 분수가 나눗셈이야. 그잖아. 나눗셈 우리 안 쓰잖아. 아예. 이게 A를 B를 나눴다 소린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얘 나누기 얘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은 지수끼리 뺄 셈이죠. A의 6분의 1에서 12분의 1을 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풀이하다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약분하는 친구도 되게 많고요. 알겠죠? 기세 엉키기 때문에 잘 챙겨놔라. 알겠습니까? 얘를 좀 이쁘게 쓴다면 요거 뭐 A의 12분의 1제곱 맞고요. 이쁘게 쓴 12제곱근 A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런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약간 자주 내지 않지만 엄마야 자주 내지 않지만 좀 걱정되는 이제 연산이 뭐가 있냐면 요것도 한번 해봐봐. 자, 지수법칙 좀 이제 리뷰 됐죠? 그죠? 저렇게 또 뭐 기억하지? 그 루트를 다 이렇게 분수를 올려서 기억나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이나 펴보시고.
다음 식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네. 어저께 이제 우리 고2 친구들이 첫 수업을 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질문했던 문제인데 한번 해봤어요. 다들 뭐 기가 막히게 푸셔서 고3은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선생님이 문제봅니다. 물론 쉬운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가볍게 푸세요. 다음 식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아, 정리했어요? 그래요. 너 뭐해? 너 지금까지 얘기 이해되지? 빨리 해봐. 네 사람한테 어떻게 해봐. 썼어. 자, 보세요. 이게 고삼이다, 고이다. 이 뇌회로가 똑같아. 이 뇌회로가 이게 학대는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아무한테 이 초등 중도한테 뭐 알려주고 풀라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잠깐만요. 봐봐. 다음 식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이거 얼마입니까? 3루트 2 아닙니까? 그죠? 이거 거의 10초 컷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뭘 좀 가르쳐 놨더니 이걸 이러고 있어. 선생님 잠깐만요. 2에 2분의 3분의 1이요. 더하기 2에 2분의 1이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러고 있는 거야. 뭘 하나 알려주면 봐봐. 기존에 뭔가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뭘 다 배우면 이게 쌓여야 되잖니, 그치? 이거 어때 여러분? 이걸 밀어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배운 걸로 밀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 새끼가. 이게 날라가 이게 그냥. 아니 뭐 기존에 하던 것도 엉킬 파묵이야 지금. 여러분 덧셈 뺄셈은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덧셈 뺄셈을요 동류한 계산이다 라고 부릅니다. 동류한 계산. 각 칸을 정리하고 산수하셔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지수법식은 곱셈할 때 하는 거죠. 곱셈할 때.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다동을 써놨어. 제가 어떻게 푸는데 관심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식을 써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덧셈 뺄셈은 회로가 다르게 가야 돼. 이해되겠어? 무슨 상황인지 알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면 느껴질 거 아니야. 그죠?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그죠? 상투이잖아.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덧셈 뺄셈이잖아. 정리부터 하세요. 얘가 뭔가 연산이 되니까 이 문제 냈을 거 아니야, 그지? 정리해볼까? 얘 뭔데? 세제곱근 2의 4승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2의 1승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2는 튀어나가겠지? 2의 세제곱근 2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원리야? 루트 8이 2루트 2 되는 원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너네가 너무 많이 해서 암산되는 거 아니야, 지금? 외워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잖아. 더하기 세제곱근 2래요. 요거 무리수야, 무리수. 그죠? 다 뭐겠어? 3의 세제곱근 2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덧셈 뺄셈은요, 회로가 달라야 돼.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연산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곱셈이죠, 곱셈. 나눗셈은 없으니까. 나눗셈은 곱하기 없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좀 잘 구분해서 이 좀 상황에 맞게끔 연산을 진행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고 여기 문제들을 열심히 여러분 연산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해보시고 그 다음 11번 가시죠. 11번. 11페이지. 11페이지에서 22번 하나 풀어드리고요. 이건 곱셈공식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공식 점검 먼저 하고요. 이게 연산은 사실 쌤이 풀어줄 필요가 없는 문제들인데 지수법칙 다루는 거 보니 이제 한 번쯤은 점검은 해야 되겠다 정도의 파악이 되니까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제곱 공식은 다 외우고 계시죠? 필요한 공식 좀 정리 좀 하죠. 제곱 더하기 제곱에 곱의 2배 이렇게 외우세요. 특히나 고3은 내림차수는 필요 없어요. 여기 무조건 알겠죠? 제곱의 합에 곱의 2배 알겠습니까? 세제곱 공식은요? 세제곱의 합에 곱셈 공식 문제라면 이게 산수가 편할 거야. 곱의 3배 한 번 더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쌤은 마이너스 버전의 공식은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가 적용하면 되죠.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쌤이 보통 이런 공식은 말로 외우라 그러는데 세제곱의 합에 그죠?
곱의 3배. 한 번 더. 네, 이렇게 보통 가르칩니다. 알겠죠? 뭐라고? 세제곱의 합에. 합에 곱의 3배. 얘랑 똑같은 거 한 번 더 쓰라고. 오케이? 그럼 봐. A-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요? 똑같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버전의 공식 따위는 없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고3인데. 야, 얘가 뭐야?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상수이잖아. 그죠? 뺄셈이 아니야. 우리가 나눗셈을 사용하지 않듯이 뺄셈 따위는 없어. 뺄셈은 뒤에 거야. 그러니까 A와 마이너스 B의 합인 거죠, 지금. 알겠죠?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제곱의 합에. 난 지금 이게 세제곱의 합인데?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B 세제곱 아니야? 난 지금 요거는 쓰고 있는 건데?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괜찮습니까? 곱한 거 3배. 뭐야? 곱한 게 마이너스 A니까 그러면 3배를 더해야죠. 마이너스 A. 더한 건데? 이해됩니까? 한 번 더. A 마이너스 B. 이해됐어요? 오케이? 우리 원래 곱셈공식은 이렇게 차, 세제곱의 차, 곱 이런 세팅이 나올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곱 공식과 세제곱은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뭐 많이 쓰는 합차는 잘 알 것이고. 세 개짜리 합차도 잘 쓰시고. 알겠죠? 이거는 차랑 합을 다 둘 다 좀 많이 봐주시고. 알겠죠? 잘 쓰니까. 이거는 다 아시겠죠? 깔아놓을게요 그냥. 이거는 뭐 기본 공식이니까 가운데만 부호가 다른 이런 상태입니다. A 플러스 B. 혹시 여기 중에서 모르는 게 있다면 자기 노트 잘 적어놓으시고 아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잘 챙겨놓고 잘 외워두시고. 알겠죠? 뭐 이런 거 쓰는 문제 나온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나오냐? 봐봐. 거기 하나 볼게요. 22번. 22번 봐봐요. 22번입니다. 집중! 22번입니다. 힌트가 뭐야?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그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얼마다? 3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여야지. 그때 1번 질문입니다. 1번 x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을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2번 질문입니다. 2번 봐봐. 2번 말고 3번. 2번이 딱 2번 보시면요. x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만 구하면 뭐 답 구해지겠네. 그쵸? 괜찮습니까? 3번은요. 3번 이렇게 보이니? x의 2분의 3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겠어? 그죠? x 루트 x가 x의 2분의 3제곱이죠. 그죠? x의 1승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니까. 오케이? 여러분 연산은 익숙함이야. 알겠죠? 뭐 대단한 이해 아닙니다. 알겠죠? 약간의 이해는 필요하죠. 봐봐. 얘 구해라 이 말이죠. 이런 문제도 잘 나오죠. 곱셈공식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소리야? 얘를 제곱해서 얘 구하고 얘를 제곱해서 얘 구하고 얘를 세제곱해서 얘 구하라는 얘기겠죠. 알겠습니까? 진행해볼게요. 자, 얘를 제곱하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제곱을 해 그러면 여러분 곱셈공식의 변형을 잘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쓰시고요. 뭐 지금은 고3이니까 자기 편한 거 써. 쌤은 그런 걸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곱하겠습니다. 얘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곱한 게 뭐야? 1이잖아. 곱한 거 1인 거 알겠어? 역수니까 그치? 얘랑 곱하면 1이잖아. 그죠? 이해되죠? 2배. 이렇게 되겠네. 그쵸? 얘가 지금 3일이니까 3의 제곱 9잖아. 7이겠네. 7이네. 7. 이해됩니까? 얘 구하려면요. 이거 또 제곱해야지. x의 1승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을 제곱하면 그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곱의 2배. 이해됩니까? 얘가 7이었잖아. 49네 이거. 2 빼면 47이네. 됐어요? 오케이? 자,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몇 제곱하면 돼? 세제곱. 그죠? x 2분의 1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을 세제곱을 하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더하기 곱한 게 1이잖아. 1. 그죠? 곱의 3배. 한 번 더.
공식 애매한 친구들 보면서 푸시되 말로 자꾸 읽어. 그래야 빨리 외워지니까. 알겠죠? 대입하면요. 얘가 3이니까 27은 2분의 세제곱 3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더하기 3, 4분 9 넘기면 18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나머지 구할 수 있겠죠. 체크 되겠습니까? 뭐 그런 툴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자주 쓰이는 곱셈고시 이건 이제 아실 거라 보는데 나온 김에 얘기하면요. 이 합을 가지고 차를 구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죠. a-b의 제곱에 4ab를 더하면 돼서 그렇죠. 이것도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보통 합과 곱을 주고 차를 구해라 라는 문제라든지 차와 곱을 주고 합을 구해라 이런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것 때는 제곱을 비교해서 여기 풀어왔었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볍게 체크해주시고 더 알겠어? 이해됩니까? 예. 이런 연산들은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건 여러분 공부해야 돼. 뭐 내가 알려주는 한계가 있죠. 이건 본인이 풀어내야지. 알겠죠? 이 지수로 파트 연산 문제는요. 어떻게 풀든 다 답이 나와요. 꼭 내가 보여준 풀이만 정답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다만 수학적 오류를 범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풀어.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 풀다 막혔어. 그 들고 와 그냥.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잘못된 수학적 오류들을 다 잡아야 돼. 이건 그걸 안 잡으면 여기는 답이 계속 어긋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잡을 때까지 여러분식대로 하시되 쌤의 어떤 풀이 접근이 기억나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쉬운 풀일 거니까 아니라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무 때나 해 그냥. 알겠죠? 뭐 지수법칙, 로고법칙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그거 적용하면 돼 그냥. 구하라는 거 찾아자.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네. 자, 2차는 갑시다. 여러분 그 풀이할 때 뭐 초반에 쌤 만날 때 많이 하는 잔소리긴 한데요. 알겠죠? 노트 좀 많이 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모든 풀이는 연습장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교재에는 체크만 딱 해놓으세요. 알겠죠? 체크만 딱 해놓으시고 그 틀린 문제들, 수능형 문제들은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교재 수능형 문제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 한 번 푼다고 정리 안 돼요. 알겠죠? 최소 3번 풀어야 돼. 최소. 그러니까 풀이를 금방 하고 나서 나중에 뭐 다음날 또 풀어? 아니, 그런 짓을 왜 해 되잖아. 풀이 너무 살아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먼 시간이 뭐 그리 먼 게 아니라 2주만 지나도 다 까먹어요. 다시 풀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이 한 권을 빠득빠득 그냥 잡아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능형 그 수능 대비 공부는요. 교재나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다 공부하겠다 하면은 올해 수능 못 봐. 지금 특히나 우리 비반 커리큘럼은 쌤이 어떻게 짜냐면은 수능이 뭐 우리가 먹을 문제 레인지도 틀리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요까지 레인지를 먹을 거야. 쌤이 제일 잘하는 내가 우리 여기 그 뭐 이제 주변 여기 우리 학원에 결부되어 있는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눈치가 제일 빠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가 무슨 눈이 뒤에다 냈어.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런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야 난이도가 이거야? 여기 얇게 싹 썰어서 내가 문제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잖아. 왜?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알겠죠? 여러분, 정해진 시간 내에 어쨌든 효과가 만들려면요. 너무 높이 가면 안 돼. 먹을 것도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 그거를 정말, 매년 손을 건드리는 거야. 매년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교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최대한 얇게 회 뜨듯이 내가 떠주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잘 넣어보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열심히 복습해야 돼. 이거 한 번으로도 여러분 그 점수 나와요. 많은 거 푼다고 점수 나온 게 아닙니다. 수능은 제대로 풀어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죠. 방향성이 이게 메인입니다. 수능 공부는 알겠죠? 야무 때려보면 안 돼. 근데 이게 모든 과목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뜯어먹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부터 확실하게 뜯어먹대. 그러려면 교재 이상한 힌트나 이상한 낙서나 풀이가 있으면 안 돼. 아무런 힌트도 없어야 돼요. 쌤 풀이야 팁 같은 거 거기 적혀있어. 그럼 나중에 복습할 때 그게 방해가 됩니다. 왜? 시험 볼 때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교재를 깨끗한 상태로 관리하시되 답은 체크하시고 왜? 복습할 때 다시 답을 찾는 건 또 시간 아까우니까. 그리고 자기가 한 번에 푼 건지 질문에서 푼 건지 몰랐던 문제인지가 체크가 정확해야 돼. 그래 다시 관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중에 풀어준 문제는 체크로 관리하시고 옆에다가 번호 옆에다가. 그래서 내가 틀린 거 확실히 그거 놓고 단순한 실수였어. 옆에 세 번을 또 바꿔놓고 알겠습니까? 못 푼 거여서 별표 쳐놓고 혼자 못 풀고 조금의 질문했어. 그게 친구든 선생이든 별표 쳐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보는 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좀 까먹었을 때 숙제를 열심히 밀리지 않게 잘했다면요, 복습도 정확히 했다면 잘하고 있어.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조금 까먹은 감이 생길 수 있어. 그때 다시 풀어봐야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처음에 점수를 잡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얇게 다 알아야 돼.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봐봐, 한 4등급 상위까지는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뭐 센수 많이 푸니까 센수에 A 단계 있죠. A 단계. A 단계를 전 과목 수원, 수투, 확통을 발로 푸는 거야. 걔 일단 수능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A 단계 푸는 거야. 근데도 4등급 무조건 나와. 전 범위 A 단계 발로 푸는 거야. 보자마자. A 단계 되게 쉽잖아, 그잖아요. 근데 그걸 다 숙지를 못한다니까? 왜? 노트를 안 해. 양이 많거든요.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랑 비교해봐. 한 권 가지고 중간 기말 보잖아. 그지? 그럼 중간고사 범위의 몇 배야? 6배야. 그죠? 시험 범위가. 그러면 중간고사 범위도 지금 허덕이는 이 입장에서 그거 6배 되는 시험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내줘. 이해됐어요? 그러면 기본만 내도 애들이 다 작살납니다. 모르거든. 내용은 몰라. 틀린단 말이야. 그것만 다 먹어도요, 일단 기본 점수 확보된단 말이야. 그게 4등급이야. 거기에 이제 약간의 수능 문제 해석이 가미가 되면 3등급이야, 바로. 이해됐습니까? 그것부터 만들어야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노트를 보셔야 돼요. 왜? 노트만큼 전범위 학습을 단기간에 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잖아. 아니 지금 뭐 전범위 학습하라고 수원, 수투, 뭐 확통, 뭐 RPM 같은 거 뭐 개념사 다 풀어볼까? 뭐 어떻게 뭐 2달 안에 끝날 수 있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런 게 좀 만든단 말이야. 그럼 완전 기본 단계 문제부터 출발, 수능 바로 꽂아버리는 문제 좀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신 얘도 되게 빨리 우리가 한번 답습할 수 있는 교재긴 한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건 노트야. 이미 다 배웠잖아. 특히 수투, 특히 확통. 지금 이 순간도 날아가고 있을 텐데 다 날려먹고 다시 또 공부할 거야? 계획만 또 들을 거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적은 시간으로 잡는다니까.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여러분, 확통입니다. 그냥 수투고요. 왜? 생각보다 공부 좀 했잖아 우리. 아니야? 뭐 점수가 나발이고 뭐 알았어 알았는데 기본 공부 다 했어. 내가 보증해줄게 다 했어. 잘했어. 그거 지금 다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 관리하고 있냐고.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에게 시간이 많으니까요. 또 다시 뭐 기능부터 또 하면 되죠. 그렇구나. 수능은 내년에 봐도 되는 거야? 그럼 돌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양이 많잖아. 한번 되게 들어요. 6배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분명 이런 쌤이 말하는 대로 공부를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공부를 계속해. 봐봐. 여기 수원이 있어. 수투가 있어. 확통이 있어. 나중에 그 중반부로만 가도 이걸 다 건드려주긴 할 겁니다. 점점점 많은 영역을 건드릴 건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회 잘 나니까. 알겠죠? 이게 이런 거야. 뭐 여기 1, 2, 3단이 있고요. 1, 2, 3단이 있어요. 1, 2, 3단이 있다 치면요. 공부를 하는데 보통 2챕터로부터 학원들이 진행하니까 들어가야 돼. 뭐여서 뭐지? 그러면요. 여기서 엔간한 문제 맞춥니다. 여기에 쉬운 문제 틀리죠. 내 점수가 만약에 60점이다. 60점 다 나와. 그냥 약하네. 공부를 다 열심히 해.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쯤 하는 진도야.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3단원에 좀 빡센 문제 맞춥니다. 1단원에 원래 맞췄던 문제도 틀립니다. 그럼 나의 실력은 변하고 있죠. 왜? 내가 지금은요 3단원을 잘 푸는 아이거든요. 2달 전에는 1단원을 잘 풀었습니다. 제가 내 점수는요 똑같아. 이걸 본인만 몰라. 계속 공부합니다. 무식한 공부를. 그러니까 재수해도 망하는 거야. 이 틀을 구조를 없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 산단 말이야. 다 망해요. 1년 딱 돌면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재수할 거면 나를 꼭 찾아오라 그럽니다. 내가 뜯어 말리는 친구가 있고요. 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안 봐도 알 것 같거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날 찾아가서 먼저 대면 상담하시고요. 그러고 결정을 하세요. 알겠죠? 그거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돼? 얇게 다 하라고. 잡팟 다식이냐? 그죠? 일단 다 알아야 돼. 좀 깊이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다 알아야 돼. 그게 먼저 점수가 나온다고. 거기에 대해 중요한 굴곡 있는 것들을 잡아줄 거 아니야. 그것까지 연구하면 3등급이야 그냥. 알겠죠? 딱 그 관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공부를 해야 되고 넓은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넓게 갈 수 없잖아. 일단 다시 또 개론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뭐부터 해야 돼? 이거. 지금 이 순간에도 날아가고 있다. 통계적 추정에서 목평균 추정할 수 있겠니? 네? 아깝지 않아요?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 강사직을 내가 이 대학교 2학년 때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 쌤이 이제 진로를 막 고민하다가 군대 가기 전에 나는 뭐 해먹고 살지? 내가 쌤이 원래 이제 전자전기공학부를 들어갔습니다. 그랬습니까? 뭐 하나씩 배우니까 내 길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나는 뭐 하여튼 뭐 대학생활을 잘 즐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휴학해놓고 나 큰일 났네. 내 진로랑 안 맞는 것 같고 뭐하지? 라고 하다가 쌤이 강사로 결정을 하고 뭐 나는 이유가 있겠죠. 결정을 하고 이제 쌤 군대 가서 이제 첫 휴가 나가서 100일휴가 나가서 첫 휴가 나가서 정석을 다듬어 들어갔습니다. 군대 시간 나는 대로 공부했죠. 이제 먹고 살고 공부를 한 거죠. 쌤 뭐 수학과나 수학교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실력으로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다른 직업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왜 나는 원래 성격이 뭐 뒤를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한 3년차 보통 이제 강사들끼리 쌤이 뭐 이제는 좀 연차도 많고 여기 또 직함도 있기 때문에 뭐 강사님들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다 보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한 업계에 3년차는요, 뭐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5년은 돼야 대화가 돼요 이제. 네가 이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게 됐겠구나. 나 대화해줄게. 5년은 돼야 대화가 이제 섞을 만한 대화가 나와요. 그런 상황인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는 돼야 이제 뭔가 보이긴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넓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노트 매일 쌤 공부할 때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쌤 공부할 때 노트 정리만 했을 거 아니야. 매일 봤어요. 매일. 그 내 기준에서 쌤은 어쨌든 여러분도 이 안 좋은 상황인 게 뭐냐면 이제 수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이제 다시 내가 공부를 했을 때는 수학만 했으니까 좀 편했죠. 대신 나는 수학을 고1, 고2, 고3을 다 같이 했으니까 쌤이 그 당시에 내가 지금 만든 그 노트를 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초본을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매일 봤거든요. 진짜 매일 봤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랬더니 내 기준 한 3개월 정도 걸리던데요. 노트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어느 페이지에 뭐가 살아있단 말이야. 매일 공부 가능해요. 나는 이제 고1, 고2, 고3을 다 매일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쵸? 다른 과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준에 하면 하루에 10분씩만 봐도 돼요. 중요한 건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빨리 그걸 걷어올려야 됩니다. 아깝잖아. 알겠습니까? 쌤이 한 5년차쯤 지난 이후부터는요, 내가 한 게 아까워서 다른 직업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잖아. 아깝잖아. 내가 이 업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잖아. 나는 또 선생님이 뭐 지금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학원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나름 또 이제 니제 시절, 보통 니제 시절 부르죠. 나름 잘 나갔어. 알겠습니까? 그때 또 재미도 있었고, 또 뭐 성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거쳐왔지만, 한 개 아까워서 나는 좀 안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뭐 꼭 이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한 개 아까워서 안 버리는데 나 그게 막 치가 떨리거든. 내가 쌤 비효율 같은 거에 막 치가 떨리는 사람이야. 미쳐요. 정신병 걸릴 정도로 너무 싫어하거든, 나는 비효율.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뭘 하고 있을 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 저렇게 하면 어차피 실력이 안 되는데 하고 있으면 내가 미치겠어. 그래서 자꾸 뭐 이 잔소리 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해라 뭐 문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봐. 사람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통계적 추정 풀 줄 알게 됐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투에 대한 거, 활용 문제, 적분에 대한 것도 성질 문제, 유형 다 정리를 했으면서 그 시간 안 아깝니? 그잖아요. 그게 진짜 노트 한 줄만 딱 읽으면 그때 실력이 거의 70% 채워지는데 그 한 줄 읽는데 걸리는 시간 진짜 10분도 5분도 안 걸려. 무슨 소리야. 그걸 투자하지 못해서 나중에 2시간, 3시간 다시 공부하잖아.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 뭔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쌤이 그래서 군대를 정말 싫어합니다. 알겠습니까? 강의를 쳐도 내가 막 욕할 수는 없겠는데 군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요 얘기만 한번 해드리면 재미삼아 군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제설 작업입니다. 들어는 맞니? 제설 작업?
이 군인들이 참 웃긴 게요. 군인들이 할당한 지역들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군 생활을 천원에서 했는데 우리 부대가 할당한 지역이 있어. 이 지역도 부대 앞에 잡아주면 좋은데 우리가 할당한 부대가 지역이 걸어서 1시간 가야 돼. 눈이 막 천원이니까 눈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위에 대장님의 어떤 사고관이 그렇습니다. 군인이 맡은 지역에 눈이 쌓이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눈이 쌓이지 않게 하라. 그럼 눈이 막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쌓은 지역에는, 우리가 맡은 지역에는 눈이 쌓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쓸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3교대로 이렇게 바꿉니다. 모든 일정 종료, 중단. 그래서 1번 팀 걸어 올라가고 있어요. 1시간 가야 되잖아. 2번 팀 거기 쓸고 있습니다. 네. 3번 팀 이 막사에 자고 있어요. 내부반에서. 1번 팀이 2번 팀을 만나면 이제 교체를 하죠. 2번 팀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씻고 이제 뭐 준비하고 밥 먹고 하면서 이제 3번 팀을 깨우죠. 걔네들이 이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슨 거냐? 3번 팀 가서 만나지 또 내려옵니다. 네. 이거를 눈이 오는 내내 반복을 합니다. 네. 미친 시대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고 차다 통제한 다음에 눈 다 낸 다음에 한 번 쓰면 되잖아요. 아, 그러지 않아요. 그랬으니까 쌤 같은 성격은 정말 진짜 정신병 걸리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 집단이었는데 여러분 공부를 약간 그런 성향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미치겠어. 그러니까 내 군생활을 세워난단 말이야. 그렇지 마. 이게 진짜 답도 없는 짓이거든. 알겠죠? 이게 꼭 정말 영리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쌤들이 얘기하는 쌤, 특히 인강받는 친구들요. 인강쌤이 얘기하는 공부 정확히 지키세요. 딴짓 할 거면 그 인강 듣지 말고 상상을 선생님 바꿔 그냥. 그게 나아. 그냥 강의의 요소만 빼먹고 내가 뭘 하겠다. 최소 아무리 발로 풀어도 2등급 이상이야. 그렇게 해도 돼. 왜? 걔는 좀 그 과목을 아는 놈이니까. 그럼 약간은 인정이 됩니다. 항상 1등급 찍는 과목에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잘한 과목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요소만 뽑아내고 있어. 걔도 약간 인정. 이미 좀 아는 놈이니까. 지가 알아서 잘 뽑아 먹을 거야. 3등급 이야. 제발 좀 닥치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알겠습니까? 미음을 이렇게 써! 그렇게 써 그냥. 알겠습니까? 그 쓰라고. 그래야 여러분 이 단기간 안에 승부 나요 진짜. 알겠습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아바타가 돼야 돼. 그 여러분이 듣는 뭐 인강쌤 당연히 되게 유명하시고 정말 수업 잘하시는 쌤들이 있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효과를 보시려면요 그 사람이 시키는 그대로 공부해야 돼. 그럼 뭔가 자기랑 어색할 거 아니야. 늦게 물고 그대로 뚫고 가 그냥. 그래야 성과가 난다고. 알겠죠? 그걸 안 지킬 거면 빨리 교체를 하세요. 쌤들 많잖아. 알겠습니까? 교체를 하세요. 그리고 뭔가 믿음 있는 쌤이 있어? 그 사람 시키는 그대로 가 그냥. 그렇게 1년을 사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려면 계획표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시키는 공부 중에 여러분이 가장 안 하는 게 뭐죠? 노트 매일 정도. 10분 정도. 내가 어떻게 또 알려줘야 돼? 노트를 읽어. 정동 무슨 말인지 글쎄 정동 무슨 말인지 알지? 천천히 읽어. 빨리 읽는 소리 아니야. 천천히 읽어. 쫙 읽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체크 딱 해. 오케이? 다음 시간 왔을 때 질문해. 아니면 카톡 보내든가. 쌤 만나는 시간을 만들든가. 알겠습니까? 빨리 이해하고 다음 읽고. 그날 읽은 거 날짜 맞춰 1월 6일. 다음 1월 7일. 다음 1월 8일. 끝을 찍었어? 그 다음날 처음 다시. 그럼 읽는 양이 좀 늘어날 거니까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돼. 빨리 훑어보지 말란 말이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만약에 노트를 읽는다면요. 수원은 내가 진도 나간 만큼 읽으세요. 3강우선 했잖아. 읽어보시고. 알겠죠? 수요일은 읽지 마. 쌤이 정리하고 나서 읽으세요. 알겠죠? 대신 수투랑 학통 빨리 읽으세요. 수투랑 학통은요. 쌤 제가 저번에 했던 게 기억이 많이 안 납니다. 수투의 경우의 수가 좀 불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학통이. 학통은 2학기, 여러분이 2학기 때 공부하면 빨리 읽어. 처음부터. 살릴 수 있어. 조금만 얘기 들으면. 아직 기억에도 흔적들이 막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왜 살릴 수 있어? 알겠죠? 아니면 소당원이든 뭐 대당원이든 역순위로 읽는 것도 센스죠. 왜? 내 기억이 날라가기 전에 빨리 기말거를 빨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보는 거 진짜 중요하다. 나중에 시간 아끼는 일이야, 이게. 알겠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꼭 복습이 없는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복습을 과하게 하셔야 돼요. 전 과목 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안 날라가는 걸 준비하는 싸움이라고 보면 돼. 알겠죠? 어차피 양이 많아요. 무슨 과목이든 간에. 그래서 그 관리를 먼저 해야 되고 얕게 빨리 단단하게 잘 알아야 돼. 그게 개념이잖아. 개념이 단단해야 돼.
알겠죠? 꼭 그렇게 수고하시고 선생님 잠깐 흥분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시죠. 12페이지입니다. 네, 이런 연산은요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1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홀짝 모양 계산 데이터 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가볍게 보여만 드릴게요. 그 A의 EX선, 요거 다 기억 살리기 위한 풀이야. 뭐 설명해줄 게 별로 없어. 자, 얘일 때 바로 볼게요. A의 X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선. 원래 연산은 눈이야, 눈. 보자마자 딱 풀이 접근이 캐치가 돼야 돼. 요런 거를 어떻게 풀죠? 혹시 기억나시고 있습니까? 얘일 때 얘를 구해라. 물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A의 EX승이 오면요, A의 X승이 루트 아닙니까? 요거 이해되죠? 아까 얘기했잖아. 양변 2분의 1제곱. 그죠? 그럼 이제 A의 마이너스 X승은요, 루트 5분의 1 아닙니까? 그렇죠? 역수항이니까. 대입하면 되네요. 돼. 네. 답 나와. 알겠죠? 하지만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이거는 뭐 시험 상황이면 잘했으나, 알겠죠? 공부는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출제자들이 요구되는 풀이가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왜 수능에 이따 문제 안 나와. 이런 연산이 필요한 문제가 나오겠지. 다른 형태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주는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쌤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해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해석 수학이라고. 알겠죠? 얘네들이 요구하는 해석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모양 우리 어떻게 풀겠어? 혹시 기억에 잔상이 남아있는 친구 없나요? 뭐라고? 제곱이라고 표현했나요? 자, 식을 질문했을 때 이 식을 제곱하면 답이 달라지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접근은 아니긴 하고, 얘도 요구 접근은 아닌 것 같긴 하고, 알겠죠? 분모 분자에 이거 A의 X승을 한번 곱하라고 된 거야. 예원이가 얘기한 제곱이라는 행위는 식의 값이 바뀌는 행위긴 해요. 그렇죠? 뭐 그런 걸 활용해서 어떤 답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식이 바뀌긴 합니다. 근데 분모 분자에 뭘 곱하는 건 식이 바뀌진 않아요. 알겠죠? 그 답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쌤이 홀짝 모양 계산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는 이거 내가 지은 이름인데, 왜냐면 보통 이런 구조의 문제가 기본 유형입니다. 내신할 때도 기본 유형이었고 뭐 개념 문제인데, 이 짝수가 껴있는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홀수가 질문의 일부로 곱하라고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연산의 기본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야. 요거는 그 모양은 딱 박혀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이런 모양이 나오면 A의 X부터 곱하고 출발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90%는 풀릴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원래 100%는 없어.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얘를 곱하라는 얘기야. 자, 곱해보면 봐봐요. 분모 어떻게 돼? 분배 법칙. A의 2X승 더하기 A 1이네 1. 그죠? 괜찮습니까? 얘랑 역수니까. 그죠? 곱하면요 A의 2X승 마이너스 1. 됐어요? 50점! 대입하면 6분의 4네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대입한 친구들 또한 답이 나왔겠죠.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원래 연산이 그래. 대신 근데 우리는 연산을 연습하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인 모양에서 얘네들이 하라는 지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런 걸로 이제 새로운 문제를 제조할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얘는 그렇게 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 밑에 문제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뚫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경험하고 넘어가는 거야. 아, 진짜 그렇게 풀면 좀 진짜 가볍게 잘 뚫리네 라는 걸 각인시켜 놓는 거죠. 그러면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 만났을 때 이런 모양을 나왔어? 뭐 어떻게 해보겠어? 분모 분자에 A의 X를 먼저 곱해보겠죠. 그러면 보통은 잘 뚫릴 것이고, 그때 이런 경우도 있어. 쌤 그걸 했는데 뭐 안 되는데요? 그럼 다시 원래 돌아와. 다른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프로가 있어 오잖아. 대신 기본적인 접근은 세팅하고 있어야지. 그런 의도로 푸는 문제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현이 알겠니?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변형 또한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이제 살려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선생님은 28번으로 설명할게요. 자, 데이터 변형은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뭐 마찬가지 이제 연습용 문제인데요. A가 루트 2, B는 세제곱근 3입니다. 그때 6제곱근 6을 A, B로 표현해라 이렇게 나왔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는 2의 2분의 1승이고 B는 3의 3분의 1승입니다. 그죠? 나한테 만들라는 게 6의 6분의 1제곱을 A, B로 정리해라 이런 문제네요. 이해됐습니까? 얘 또한 어떻게든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뭐 쌤이 이렇게 할게요. 이쪽 파트가 어쨌든 쌤이 데이터 변형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알겠죠? 뭐 A, B는 먼저 아니까 알겠죠? 요 식을 잘 변형해서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면
얘를 잘 변형해서 여기에 숨어있는 A, B를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후자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걸 건드릴게요. 자기 마음이 알겠죠? 이걸 뭐 잘 조합해서 6을 만들던가, 알겠죠? 아니면 얘를 정리해서 쟤를 만들던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얘를 쪼갤게요. 2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6분의 1제곱. 요까지 이해됐죠? 그죠? 난 지금 A는 2의 2분의 1제곱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2의 2분의 1제곱을 쓰면 여기는 3분의 1제곱 아니? 곱하면 될 거 아니?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필요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제곱 쓰면 되는 거 아니? 그쵸? 아 그러네요. 그러면 얘는요 A의 3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봐봐. 선생님 그냥 요거 양변 제곱해서요. 이 자리에 A 제곱이 2고요. 양변 3승에서요. B 3승이 3이니까 2, 3 이거 대입하면 안 됩니까? 되죠? 이거 되게 잘 푼 거야. 알겠습니까? 네, 다양한 생각. 어차피 연산은 정해진 풀이는 없어. 알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홀장 모양 계산처럼 접근하라는 어떤 메시지는 있어. 그럼 기억을 해야죠. 그걸로 무조건 풀리진 않겠지만 대체로 잘 좋은 힌트는 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 정도의 감으로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변형의 메인은 이쪽입니다. 34번을 갈게요. 34번. 요거 기억나고? 예전에 많이 풀어본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 형태에서 출발합니다. 이런 비슷한 형태를 만들면 보통 3점짜리일 것이고요. 좀 많이 꼬아내면 이제 4점짜리 줄 건데, 봐봐. 34번입니다. 그런 등호가 두 개 있는 식을 이렇게 써야지. 23의 x승은 3의 5승이다. 그 다음에 207의 y승은 3의 5승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그때 뭘 구하래요?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 구하래요. 됐나요? 가봅시다. 여러분 이거 x 구할 수 있겠어요? 야 이거 문자 몇 개야? 한 개. 등식 나왔잖아. 풀면 x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뭔게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겠어? 하면 할 수 있다. 뭘 모르겠다. 이게 뭐야? 구할 수 있어 없어? x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못 구하겠어? 하면 할 수 있어? 알았어. 예원아 x 구할 수 있겠어? 예원. x 구하면 되잖아. 못 구하겠어요? 도현아 x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겠어요? 수연아 x 구할 수 있겠어? 자기 지금 머릿속 생각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수원은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기억이 되나를 내가 체크하기 위한 질문이니까 네, 선생님 다소 공격적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선생님 데이터를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또 거기서 또 얇게 또 쳐줄 거 아니야. 수연 어때? 뭔가 성훈은 어때? X 구할 수 있겠어? 못 구하겠어요? 자 우리 원기 x를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원기 네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지를 체크는 해봐라. 야 이거 x 구하면 되지. x 구하려면 로그를 써야죠. 알겠죠? 로그를 표현할게요. 자 x는 로그 밑이 23입니다. 진수가 3의 5승이에요. 5 로그 23의 3입니다. 이게 x인데 구하려면 구하지. 원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니? 나 아니야? 아니야 맞아. 아 빨리 얘기해봐. 아니야? 이런 식 맞아? 아니었던 것 같아? 뭐 궁금하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로그까지 쓸 줄 몰라도 제가 그랬으면 제가 했죠.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봐봐. 로그가 가볍게 와 있지 않는 거야. 그잖아요. 로그도 숫자야. 구한 거잖아. 이 무리수야 무리수. 가볍게 와 있어야 돼 로그도. 알겠죠? 보통 고등학교 수학 공부에서 로그가 제일 어려워하니까 처음 배운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서 대입해서 풀면 돼. 답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가능한 풀입니다. x 구하고 y 구해서 대입하면 답 잘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이건 뒤에 로그가 하고 얘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쌤은 어떻게 풉니까? 로그를 쓰지 않으면 x는 못 구해요. 알겠죠? 그러면요.
야, 이 문제 낸 이유는 x, y를 구하라는 질문이 아니야. 이 값을 구하라는 질문인 거지. 그럼 우리는 이 값을 찾으러 가는 게 데이터 변형의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 만들러 가야죠. 쌤, x분의 1부터 만듭시다. 양변에 지수했으니까 x분의 1 제곱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서 기억날 텐데. 이런 거 했던 거. 23은 3의 x분의 5제곱 이랬지. 그죠? 이제 y분의 1 만들어 갈게요. 양변에 y분의 1 제곱을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207은 3의 y분의 5제곱입니다. 아, 뭐야 이쁘다. 그죠? 오케이? 자,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을 만들려면 얘네들 어떻게 하겠어? 빼야 될 거 아니야? 지수끼리 뺄 셈을 만들려면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나누겠습니다.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끼리 나눠서 갖다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나눌게요. 23 나누기 207은 이게 나누기야. 그죠? 뭐랑 같다? 3에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5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됐어요? 그 말은 얘 연산됩니다. 이거 9분의 1이에요. 오케이? 9분의 1이 3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2제곱. 그쵸? 아하.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5가 마이너스 2네요.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면 x분의 1 마이너스 y분의 1은요. 마이너스 5분의 2다. 즉 xy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놈은 나왔네. 정답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뭐 이렇게 풀었던 이 기억이 자세히 좀 생각나지 않을까? 근데 어때? 봤던 경험이 있어? 해봤던 경험이 있어? 아니면 오 선생님 그거 그렇게 푸는 거구나. 지금 처음 본 느낌이야. 그럼 그래? 예원이 어때? 어디냐? 도현이 어때? 이거 뭐야 씨. 네 생각을 얘기하는 수현은? 성은 어때? 기억나요? 네. 요거 되게 많이 했던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모든 교과서 뭐 개념 다 있어. 알겠죠? 이게 아마 처음 보는 느낌인 친구들은요. 쌤 예상에는 아마 우리 원기 같은 이런 친구들은요. 아마 어떤 그 네가 관심 없는 행위를 할 때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생각 좀 해 이제. 알겠죠? 생각 좀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 쌤이 그 특히나 이번 1월 개강할 때는 쌤이 또 상담 많이 하잖아요. 뭐 신규 상담도 있고 뭐 기존생 또 입시 컨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 많이 하는데 뭐 예비 고1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공부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니까 자기가 원래 공부를 할 마음으로 그 뭐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서 암기감 공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시키는데 책을 여러 번 읽고 문제집을 풀고 하고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주는 거 뭐 프린트랑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나는 뭐 5번씩 읽으래. 5번 읽고 이제 학교 시험 봤는데 난 5번 읽으면 뭐 예를 들면 1시간이면 읽는데 쟤네들은 3시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시험 왜 이렇게 오르지? 한 시험 되는데 5번 다 읽었는데 학원에서 시험 봤는데 나는 40점이야. 쟤는 80점, 90점 나오는데. 그리고 자기는 짜증이 나더래. 내가 더 빨리 읽는데 내가 더 많이 읽는데 나 왜 점수가 안 나오지? 되게 약간 그죠? 이 뭐라 해야 돼? 귀여운 의문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아마 너는 글을 읽을 때 텍스처만 읽는 거야 그냥. 얘가 지금 뭐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감정이 없이 그냥 글만 읽는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경우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딴지를 걸어야 돼. 내가 뭐 한마디 하면 저 새끼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글을 읽을 때도요. x 3일을 왜 굳이 3을 준 거지? 2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이 문제 3이 뭔가 걸려있나? 피곤하잖아. 그치? 피곤하지? 그지 않냐?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어. 알겠죠? 제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딴지고 나중에 쌤이 수능 문제 해석할 때는요. 음모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마도 이런 의도가 이거 다 중요한 공부야. 이게 어색한 친구도 노력해야 돼요. 자꾸. 알겠죠? 자, 말이 많아지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 변형의 두 번째 버전을 좀 보여드릴게요. 36번입니다. 봐봐. 보여줄 문제 몇 개 있어요. 36번 번. 요거는 또 이제 쌤과 수업한 친구들은 또 이제 내가 기대해 봅니다. 36번 보세요. 3의 x승. 이거 되게 중요한 전달입니다. 모의고사형 수능에서 잘 쓰는
표현이니까. 이런 식을 만났어. 우리 뭘 해야 되죠? 이런 식에 들어있는 기본적 해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성원아 혹시 기억나니? 아니야. 당연한 기억 안 나는 느낌이야. 잘 기억해봐봐. 이런 식을 만났어. 이거 어떻게 풀어는 얘기야? 는 K, 는 T로 매개화 시키는 얘기예요. 이게 이들과 우리들과 정해져 있는 풀이 노선이야. 그걸 내가 해석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정해진 노트가 있다니까 그거 없이 풀면 안 돼. 봐봐. 이런 유입니다. 이런 유 봐봐요. 이건 치환이라 부르진 않고요. 이건 매개화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 내가 문제 푸는데 봐봐. A의 X승이 B의 Y승이 C의 Z승인데 라든지 아니면 AX가 잘 기억해. 되게 중요한 얘기고 자주 쓰는 표현이야. 얘래. 라든지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래. 얘든지 아니면 로그 Ax. 모양 되게 많아. 로그 B의 Y 로그 C의 Z. 이런 꼴. 뉘앙스 느껴지시죠? 뭐 지수 파트, 로그 파트 그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U. 알겠습니까? 요런 모양들은 나중에 삼가함수 활용 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런 U. 이런 U는 얘네들이 왜 던지는 거냐? 이런 U는요. 는 T로 매개화시켜 풀라고 내는 겁니다. 치환이랑 다른 개념이야. X, Y, Z로 되어 있는 이 식을 T를 매개체로 T로 정리하라고 내는 문제야.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나오면 저런 접근이 세팅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럼 봐. 이 문제를 봤어. 쌤 보는 순간 이거 는 T로 잡아서 T로 풀란 얘기야. 3의 X승도 T고요. 4의 Y승도 T고요. 12의 Z승도 T입니다. 이렇게 T로 걸어서 풀란 얘기인 거야. T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치환 아니라고. T를 걸어서 접근하자라는 거죠. T로 연결시키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의 값을 구하래. 그죠? 요거는 우리가 또 교과서 문제에서 해본 적이 있거든? 교과서 중요하잖아. 수능의 출제 그 범위 아닙니까? 그죠? 요런 거 아까 해봤잖아. 한 문제 우리 그치?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식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양변의 몇 제곱? X분의 1제곱. 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럼 어떻게 돼? 3은 T의 X분의 1제곱이겠죠. 됐습니까? Y분의 1도 필요하네? 만듭시다. Y분의 1제곱. 둘 다 있다는 소리 알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4는 T의 Y분의 1제곱이네요. 됐나요? Z분의 1제곱. 이거는 여기 하단품이 있으니까 12는 T의 Z분의 1제곱입니다. 됐나요? 세팅을 했어. T를 4개체로 활용해서. 그쵸? 자, 얘를 구하래요? 어떻게 하겠어? 얘 둘은 곱하고 얘는 나누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자, 좌변 곱하고 나누고요. 우변 곱하고 나누겠습니다. 좌변 3 곱하기 4에서 나누기 12를 할 거고요. 우변 T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되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그러면 1이네. 얘가 1이네. 그쵸? 모든 수의 몇 승 1이야? 빵승 1이겠죠. 정답은 0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겠어? 얘네들이 요구되는 방식이 있는 거야.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죠 우리는. 이해됐어요? 예. 요 문제는 요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는 T로 매개화시켜. 그 다음은 알아서 풀어. 연산 알아서 잘 해야지. 알겠죠? 그런 문제다. 연습 잘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풀고 마칠게요. 42번입니다. 그 뒤에 데이터 변경이 후반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풀 테니까 도전해 오시고요. 42번 대소비교는 가볍게는 체크만 하기. 자, 다음 식의 42번입니다. 다음 식의 크기를 비교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수학 기본 좀 잡고 할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문제 여기 안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수학적 상식으로 여러분
혹시 그 대소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뭐 두 수를 주고요. 야, 두 수 중 누가 큰지 비교해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또 기본 접근 방식이 있어야 돼. 보통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할까? 생각나는 거 없어. 뭐라고? 수직선을 이용하면 좀 보기 편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연산을 활용하는 게 좋은데, 연산을. 뺄셈, 차를 이용하는 거야. 원래 크기 비교의 정석은 빼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어. A에서 B를 뺐어. 근데 양수야? A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뺀 거에 부호를 보는 거죠. A에서 B를 뺐어. 음수야? B가 크다는 거야. 알겠죠? 혹은 같은 부호라면 B를 이용해, B를.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양수야? A를 B로 나눴어. 1보다 커? A가 크다는 얘기야. A를 B로 나눴어. 1보다 작아? 그러면 B가 크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요건 정석입니다. 이거 나중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차를 이용해서 부호를 확인하는 거고요. B를 이용해서 1과 크기를 1과 비교하는 거죠. 전다 되겠죠? 요거는 뭐 나온 길에 쌤이 잡아드리는 거 지금 필요한 건 아니겠죠? 지수법칙은 요것만 쓰면 돼요. 봐봐. 여러분 2와 3이 있어. 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얘를 둘 다 10승 했어. 당연히 누가 크겠어? 얘가 크겠죠. 원래 크기는 거듭 제곱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하면 돼. 알겠죠? 우리가 지수법칙 그 크기 비교는 단순하게 가면 돼요. 저게 정석이지만 저게 필요한 문제도 있다는 얘기 알겠죠? 근데 뭐 기본 개념 문제도 그게 없으니까 여기 보면 두 개만 해볼게. 세 개의 수를 비교해라 하고 나왔는데요. A가 뭐냐면 A, B, C. 세 개 한꺼번에 가자. A, B, C 있어요. A는 뭐냐면 6의 6분의 1승 곱하기 6의 12분의 1승.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지수 법칙으로 정리한 건데 산수를 위해서. 됐나요? 옮겨보고 있니? B는요? 2의 2분의 1승 곱하기 2의 4분의 1승이네요. 뭐 합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C는요? 3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1 제곱이에요.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아 이런 비교는 완전 쉽지. 이런 정석도 필요 없어. 크기 비교하면서 그렇죠? 어차피 같은 거듭 제곱을 진행하는 건 상관없지 않나? 그죠? 싹 다 몇 제곱하는 게 낫겠냐? 12제곱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죠? 난 12제곱으로 이 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알겠죠? 얘 12제곱 하면 어떻게 돼? 둘 다 12제곱 해야 되는 거니까 6의 2승 곱하기 6의 1승 우리 경험하실 때 많이 했죠. 216입니다. 얘는요 2의 6승 곱하기 2의 3승 2의 9승이네. 1024를 반땡하면요 510이 되겠다. 얘는요 3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네. 3의 6승 729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 얘가 제일 크네요. 1번 제일 큽니다. 2번 3번 이 순서는 이 순서. 오케이? 그래서 지수법칙은 그렇게 거듭 제곱 활용하면 되고 알겠죠? 거듭 제곱만으로 안 돼. 원래 정석은 이쪽이야. 알겠습니까? 아, 여기까지만 잘 챙겨서 일단 지수 계산부터 확실하게 잘 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목요일 날은 루트쌤과 수업이 진행될 거니까 그 수투 과제 잘해서 목요일 수업 하시고요. 쌤과 방학 때 수업은 우리 금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3시였나 1시였나 생각이 안 나네요. 쌤이 공지 다 하겠습니다. 뭐 표현 잘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없으니까 어쨌든 금요일 날 오후 시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금요일까지는 여기 44번까지만 아직 뭐 수능형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풀어서 연산만 잘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여기서 자습을 할 거고요. 방학 때는 이제 초반 특히나 방학 때는 선생님 뭐 여기 방학 때 이 커리큘럼에 대한 강조 많이 했죠. 이 수능형 얘기가 거의 다 많이 해결될 거기 때문에 이 클리닉 시간에 쌤들이 자습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루쌤이 나오고 계시고 목요일은 쌤이 있을 건데 아무튼 이제 루쌤이 여기서 자습할 거니까 알겠죠? 거기 계시면 여기 앞뒤 강의실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수업 중에 이해 안 됐던 거 뭐 아까 수투도 질문도 있던데 그 질문 하시면서 알겠죠? 공부하시고 숙제 싹 끝내놓으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강하면서 풀어서 꼭 해보시고 알겠죠?